네. 두 번째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 중심이라는 건 앞에서 책 내용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선생님이 그런 어떤 상담의 기법에 있을 때에 조금 참고로 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참고 내용이라는 거를 지금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 내용은 책에 없는 내용이라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참고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담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료 목표를 한번 볼게요. 치료 목표는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작고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구체적, 명확, 행동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점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거, 새로운 것의 시작 단계와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그런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목표 성취의 노력에 대한 응원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적 개입에서 치료 목표는 이 5가지, 7가지죠.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해결 중심 가족 출의 치료 목표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의 원인보다는 해결 가능성과 변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단계 치료의 접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라는 거를 자꾸 원인을 보다가 보면 해결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의 변화에 대한 거를 조금 초점을 둔다면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거 해결을 해야 될지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이 스스로 가진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단점보다는 강점을 자꾸 강조해서 그거를 통한 문제 상황을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문제시 되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료 목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보다는 무엇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 중심체 이제 가족 치료의 목표에서 첫 번째로 보면은 미래 지향적 목표가 있어요. 치료는 이제 우리가 해결 중심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치료로 보고서는 해야 된다고 책의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 과정은 과거의 원인 탐색보다 내담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돕는 거고, 가족은 자신들의 원하는 관계 형태와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나쁜 것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생각하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좋은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조금 우리가 과거적인 건 배제하고 좋은 거로 상상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다와 같은 추상적인 지수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에 하루 한 번 이상 대화를 시도한다. 이런 실질적인 목표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되자. 우리 싸우는 가족이 되지 말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게 채워지면서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막연한 거는요.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지? 행복하는 건 뭐야? 행복하다는 건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 간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뭐 내가 대화를 하자. 하루에 한 번 우리 웃자. 하루에 한 번 우리 서로 칭찬하자. 뭐 이렇게 실제 가능해서 할 수 있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고 실현 가능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하루 5분이라도 한번 해보자. 부부간에 우리가 서로 뭐 손을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잡아주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작은 행동 변화가 이제 장기적인 관계로 개선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외 상황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목표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점이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던 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거는 문제 전에 우리가 즐겁든 행복했든 아니면은 너무 좋았던 그런 것들의 시점을 긍정적 상호작용을 찾아내는 거죠. 그때 행동이나 조건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은 이미 존재하는 강점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지속 가능한 해결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가족 전체가 공감하고 합의한 공동의 목표에 대입니다. 누군가의 아빠라든가 엄마라든가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런 일방적인 목표와 일방적인 그런 어떤 합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목표가 있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의 긍정적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치료 목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늘린다.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로 우리가 가족 전체 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해결 중심의 가족 치료 이제 치료 목표는 긍정적 언어로 진술돼야 되겠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해결점도 사실은 없어요. 문제는 더 심화되고 갈등은 더 우리가 강화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행동 중심의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치료의 목표는 가족의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행동적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상담자 역할입니다. 책 내용에서 보면은 해결 중시 가족 치료에서 상담자는 가족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변화의 촉진자로서 내담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강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변하다.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상담자 역할로서 우리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가족에 대한 행동에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춰서 변화에 대한 것을 촉진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기법 볼까요? 첫 번째는 기적 질문이 있고 예외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 질문, 이제 차이 질문 이런 질문 기법이 있는데 이런 질문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대면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해보는 거로 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입니다. 칭찬과 연결문, 과제, 피드백을 위한 지침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 구축 단계에서 우리는 해결책 구축의 그림 11-1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단계별로 거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기술입니다. 내담자가 가져온 문제의 성질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약간만 설명하고 문제 원인이 되는 것은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다 질문하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것은 묻지 않아요.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게 생겼구나라는 것은 묻지 않는 거죠. 잘 형성된 목표의 발전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 시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를 설명을 이끌어내는데 내담자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했을 때에 그 내담자에 함께 노력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목표의 발전이 될 수 있다. 예외 탐색은 내담자가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거나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담자 목표와 관련된 자신의 현재 과거의 성공을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심각한 문제가 왜 더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더 이제 탐색하는 거죠. 더 질문하고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보고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어떤 매개체가 또 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면접 종결의 피드백은 이미 유용한 것들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칭찬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관찰하고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는 피드백에 대한 종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했거나 하면 피드백이 좀 필요한 거죠. 피드백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내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얻어진 건 뭐지? 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다 보면 상담에 대한 깊이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드백은 조금 필요하다. 내담자의 성장을 평가하고 이제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고 척도 질문을 조금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상담하면서 해결 중심의 변화를 갖다가 보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가족에 대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12주차는 마쳤고,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상담 기법에 대한, 칭찬 기법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